사건이 정리되는 듯 보였던 것은 하룻밤뿐이었다. 한진사가 포도청으로 끌려가고 별당 마당에 흩어졌던 자객들이 포승에 묶인 채 새벽빛 속으로 사라진 그 이튿날 오후, 문중 어른들이 사랑채에 모였다. 홍참봉이 가져온 비망록 복사본이 상위에 펼쳐졌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진중한 빛이 감돌았다. 최씨 부인은 별당 툇마루에서 그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사머리가 물 한 사발을 들고 다가왔다. 마님, 좀 드세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괜찮다. 괜찮지 않으세요?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사머리가 마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온기가 차가운 손끝까지 천천히 번졌다. 최씨 부인이 아무 말 없이 물사발을 받아들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사머리의 귀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렸다. 그녀는 자리를 핑계 삼아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쪽 담 아래까지 걸어갔다. 귀를 세웠다. 문중 어른의 목소리였다. 홍참봉, 이 문서가 진본이라는 것을 어찌 확신하는가? 한진사는 머슴이 훔쳐다가 위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홍참봉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인장이 분명하고 필체 또한 한진사의 것이 맞습니다. 허나 저도 그 위조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 다른 어른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미망인이 머슴을 이용해서 문서를 꾸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 이 집안 꼴이 이렇게 된 것이 그 과부의 방탕함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말도 있고. 사머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담 아래서 발길을 돌려 별당으로 뛰었다. 마님, 큰일 났어요. 최씨 부인이 천천히 사발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냐? 문중 어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진사 쪽에서 문서 위조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이러다가 전부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씨 부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다. 뭐라? 결국 비열하게 나오는구나. 별 썼구나. 마님,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있다. 처음부터 있었다. 다만 이것을 꺼낼 때가 오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건만. 최씨 부인이 일어섰다. 사머리가 뒤를 따라 별당 내실로 들어갔다. 부인이 서가 쪽으로 걸어갔다.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있는 그 선반에서 낡은 경문 한 권을 꺼냈다. 며느리가 밤마다 읽으며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빌기를 바라며 시어머니가 10년간 매달 한 번씩 직접 가져다 놓고 간 그 경문이었다. 부인의 손이 그 뒷표지 안쪽을 천천히 뜯어냈다. 사머리가 숨을 멈췄다. 안쪽에서 가늘고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오래된 종이었다. 누런 세월의 빛깔이 배어 있었다. 최씨 부인이 그것을 펼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것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것이라 하시며. 사머리가 눈물이 고이는 것도 모르고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마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숙부 어르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 버텼다. 이것을 꺼내는 순간 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져야 한다. 최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 안에는 10년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담 안에 홀로 버티면서 칼날처럼 갈고 또 갈았던 그 단단한 심지가 사머리가 소매로 눈을 훔쳤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오라버니를 불러올게요. 아니다. 최씨 부인이 종이를 다시 단단히 접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간다. 사랑채 회합장의 문이 열렸다. 문중 어른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최씨 부인이 문간에 서 있었다. 흰 소복 차림. 눈매는 시릴 만큼 서늘했다. 어른 하나가 당황하며 말했다. 부인, 여인이 이 자리에는
제가 가져온 이것을 보신 후에도 그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 물러가겠습니다. 부인이 방으로 들어서며 상 위에 종이를 올려놓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문중 좌장이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펼쳤다. 그리고 얼굴빛이 굳었다. 돌아가신 당주의 친필이었다. 필체가 분명했다.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숙부의 횡령 사실을 기록하고 그것을 입증할 물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내에게 알리는 내용이었다. 죽음을 예감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었다. 회합 안이 고요해졌다. 문중 좌장이 천천히 시선을 들어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이것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는가? 10년입니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침묵이었다. 10년 동안 이것을 쥐고도 왜 꺼내지 않으셨는가? 최씨 부인이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것을 꺼내는 순간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두려웠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님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곁에 사람이 이 일로 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홍참봉이 낮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부인, 예, 그 10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힘든 것은 이제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문중 좌장이 그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어른들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반론을 내놓지 않았다. 그날 오후 늦게 한진사의 비망록은 진본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복도에서 그 결과를 전해들은 사머리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됐다. 하도 크게 말한 탓에 지나가던 하인이 돌아보았다. 사머리가 얼른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 하는 척했다. 아, 이 허리가. 됐다. 이제 다 됐다고. 하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갔다. 사머리가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다. 판결은 사흘 후였다. 한진사는 관아 마당에 꿀려 판결을 들었다. 재산횡령, 살인미수, 자객고용. 낱낱이 읽혔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에는 분노가, 그 다음에는 헛세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유배형이 선고되었다. 판결이 끝난 뒤 포졸들이 한진사를 일으켜 세울 때였다. 복도를 지나던 최씨 부인과 그가 마주쳤다. 포졸들이 그를 이끌고 지나가는 길목이었다. 한진사가 걸음을 멈추었다. 포졸이 등을 밀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오래 들여다보는 눈이었다. 비로소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눈이었다. 대단하구나. 10년을 기다렸단 말이냐? 최씨 부인이 멈추지 않고 걸으며 말했다. 저는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다만 절 죽이려 하시기에 살아남고자 한 것뿐입니다. 한진사가 그 말에 발이 멈추었다. 포졸이 다시 등을 밀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끌려갔다. 최씨 부인은 그 뒷모습을 돌아보지 않았다. 사머리는 나중에 그 장면을 돌쇠에게 전했다. 오라버니, 그 말 진짜 멋있지 않아요?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죽이려 하기에 살아남으려 했을 뿐 있었다고. 어쩜 그런 말이 딱 나오지? 글쎄, 마님이 10년 동안 생각해 두셨나? 에이, 즉흥이에요. 마님은 그런 분이에요. 돌쇠가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노비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화로 앞이었다. 문서 한 장이 천천히 불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이름이 적힌 노비 문서였다. 불꽃이 종이의 귀퉁이를 먹어 들어갔다. 이름 석자가 타오르다가 재가 되었다. 사머리가 기대에 차서 물었다. 오라버니, 어때요? 자유인이 된 기분이? 돌쇠가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종이 한 장이 타는 건데. 에이, 왜 이래요? 조금은 감격하셔야죠. 저는 지금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오라버니는 진짜.
최 씨 부인이 그 옆에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돌쇠야.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돌쇠가 불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부인을 바라보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마님 발걸음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가봐야지요. 사머리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는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요?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머리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다. 진짜 1억이에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밤이었다. 모든 것이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지던 바로 그 조용한 밤, 사머리가 작은 발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마님. 오라버니. 큰일 났어요. 한진사 쪽 최서방이 도망쳤대요. 최 씨 부인이 들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았다. 최서방이? 유배 행렬에서 틈을 타서 달아났다고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혹시 마님 행방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돌쇠의 눈빛이 바뀌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참이었다. 최 씨 부인이 먼저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떠나는 것이다. 예정보다 빠르게. 사머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마님, 알고 계셨어요? 모를 이유가 없지. 궁지에 몰린 짐승은 마지막 발톱을 감추고 있는 법이다. 사머리와 돌쇠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입을 열었다. 마님은 마님은 언제부터 아신 건지. 건지. 두 목소리가 겹쳤다. 사머리가 피식 웃었다가 이내 굳었다. 오라버니, 우리 짐 싸야 해요. 알고 있다. 그러면 왜 서 계세요? 마님 먼저 보내드리려고. 최 씨 부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셋이 같이 간다. 새벽이었다. 별당에 불이 꺼졌다. 짐보따리 2개. 사머리가 하나를 이고 돌쇠가 하나를 들었다. 최 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별당 문을 돌아보았다. 소복이 걸려있던 옷걸이가 비어 있었다. 박 씨 부인이 안채마루에 나와 있었다. 밤에 혼자 일어난 것이었다. 장이 없이 서 있었다. 등이 굽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최 씨 부인이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마지막 큰절을 올렸다. 이마가 땅에 닿았다. 오래 있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박 씨 부인이 천천히 며느리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 흰옷, 10년이었다. 아가야 죽은 듯이 살아라. 그 말을 처음 했던 것이 얼마나 오래전인지 기억도 희미했다. 그 말이 담벼락이 되었다는 것을, 그 담벼락 안에서 이 아이가 10년을 버텼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몸으로 알았다. 매화 피거든 한번 오너라.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박 씨 부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눈물을 담고 있었지만 흘리지 않는 눈이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최 씨 부인이 일어섰다. 돌아서 대문으로 걸었다. 돌쇠가 그 뒤를 따랐다. 대문 앞에서 한 번 멈추고 박 씨 부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 씨 부인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았다. 사머리가 종종 걸음으로 대문을 나서다가 돌아보며 말했다. 큰마님, 밥 꼭 챙겨 드세요. 소비가 없으면 굶으실 거잖아요. 박 씨 부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지나쳤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짧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었다. 새벽빛 속에서 사머리만이 그것을 보았다. 대문이 닫혔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골목 안으로 멀어졌다. 동이 트기 전에 골목은 고요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최 씨 부인이 앞서고 돌쇠가 그 옆에, 사머리가 조금 뒤에서. 한 걸음씩 내딛는 발소리가 새벽 돌바닥 위에 조용히 울렸다. 골목 모퉁이를 돌 무렵이었다. 어둠 속 담그늘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쇠가 즉각 최 씨 부인 앞을 막아섰다. 그림자가 하나 나왔다.
최서방이었다. 야윈 얼굴이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이 비어 있었다. 칼도 봉도 없었다. 손이 그냥 비어 있었다. 그가 멈추어 서서 최 씨 부인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마님, 저를 관가에 넘기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새벽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최 씨 부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네가 자수하겠느냐? 최서방이 고개를 떨구었다. 예. 더 이상 숨을 곳도 버틸 힘도 없습니다. 나으리가 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 따랐습니다. 마님을 해치려는 줄 알면서도 금영을 받들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돌쇠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최서방의 어깨에 움츠러들었다. 돌쇠가 낮게 말했다. 관가까지 데려다 주마. 최 씨 부인이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돌쇠가 최서방을 일으켜 세웠다. 그 새벽 골목에서 주인 없는 신복은 적이 아니라 그냥 지친 사람처럼 보였다. 사머리가 그 광경을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나쁜 사람도 끝에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4화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